말씀을 안 드리면은 일반 회원들이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무열람 무의미 2014년 6월 14일 법인카드 사용 내용 회무열람 요청의 건 보도자료 나온 거 있죠? 다 알고 계시죠? 보도자료가 뭐냐면은 지난 한 달 전에 최치원, 손병진, 김하연 회원께서 저희 협회에 오셔서 회무열람을 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회무하느라고도 바쁜데 일일이 대응하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요번에는 좀 말씀을 안 드리면은 일반 회원들이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보도자료 배포일 2024년 7월 12일 배포자 손병진 최치원, 손병진, 김하연 회원 세 분이 열람하셨는데 배포자는 손병진 개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허들만 확인한 회무열람 연계자료 열람 제한된 회무열람은 무의미 2014년 6월 13일 협회 4층 브리핑룸에서 대한치과협회 회장단 선거기간 중 취업 법인카드 사용 내용 회무열람 요청의 건에 대해 회무열람이 진행되었다. 맞습니다. 한 달 전에 회무열람을 오후에 6시인가 7시에 와셔서 진행하셨고 저는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재무팀 직원 그 다음에 우리 총무에서 나와서 열람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한 달 만에 보도자료가 나왔고 저는 그동안에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뭐 특별한 하실 말씀이 없나 보다 했는데 한 달 만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왜 한 달 만에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고 있는 건 회무열람 규정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철수 집행부 때 제가 알기로는 초안이 시작돼서 이상훈 집행부 때 완성된 회무열람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봤는데 되게 까다로워요. 회무열람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 분도 서울지부를 통해서 총회 승인을 받고 회무열람을 하고 나오셨어요. 회무열람 규정에 의하면 여기 제목과 같이 2023년 선거 때예요. 2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법인카드 사용을 열람하는 요청이에요. 여기 있는 대로만 하면은 나오셔서 일정한 규정 하에 회무열람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회무열람을 하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셔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 열람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하니까요. 다음을 읽겠습니다. 4월 회무열람 신청 후 1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회무열람이었다. 하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된 박태경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법인카드 사용 내용만으로는 회무열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본인들이 법인카드 사용 내용 회무열람을 요청해놓고 법인카드 사용 내용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저희는 그냥 법인카드를 보여드린 것 뿐이고 그거에 부수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회무열람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선거 기간 동안에 법카를 뭐 잘못된 용도로 쓴 거를 잡아내려고 회무열람을 하는 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그 보도자료에 바로 나옵니다. 회무열람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3월 2일 박태경 후보 캠프원들의 광주지부 방문 시 지출된 140여만 원은 협회 법인카드가 아닌 당시 총무이사이자 선거운동원인 강정훈 총무이사의 개인카드로 사용하였고 왕복교통비는 이민정 부의장보의 개인카드로 사용하였다는 구두 답변만이 전부였다. 이거 구두 답변 안 해드려도 괜찮은 거거든요. 법카를 봤는데 광주지부에서 쓴 돈이 법카로 사용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도 질문을 하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제 개인카드로 썼다. 근데 그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최치원 회원께서 광주지부 간 날이 3월 2일, 3월 3일 날 그 식당에 가서 확인을 했대요, 본인이. 이게 어떤 카드로 썼나, 법카로 썼나, 안 썼나. 뭐, 확인하는 건 자유인데요. 그래서 제가 전부였다. 그럼 전부였다는 말은 그 다음에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개인카드 지출에 박태경 캠프나 협회에서 보존받은 사실을 확인할 만한 연계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한 열람 제한으로 맹탕 회무 열람이 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카를 확인하러 왔는데 법카가 없어요. 개인카드를 썼다고 하니까 그럼 그 개인카드를 썼고 나중에 협회에서 혹시 보존받은 거 아니냐 이거를 또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후에 3월, 4월, 5월 그런 거에서 그 법카 쓴 액수만큼 제가 다른 명목으로 협회비를 썼다 이런 뜻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러면은 전체 회무감사를 다 해야 되죠. 그게 나오려면. 근데 다행히 감사님들이 계시니까 감사님들이 다 확인을 해 주셨겠죠. 그런 게 나왔으면 감사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왜 회무열람 하러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회무를 제대로 못하겠죠. 카드 쓴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카드 쓴 내역이 없으니까 그럼 다른 방법으로 쓴 거는 아니냐. 연계가 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번에 다른 명목으로 쓴 거를 다 봐야 되겠죠. 어쨌든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회무 열람을 하러 왔는데 법카 확인을 하러 왔는데 내역이 없어요. 개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그거는 뭐 개인카드를 내가 써서 그때 우리 캠프에서 보존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우리 캠프원들이 힘드니까 내 돈으로 쓴 건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쨌든 법카는 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연계해서 다른 명목의 내용을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맹탕이다 이런 표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못 믿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 알고 계시죠? 치의신보. 그때 우리 박태근 후보와 그 선출직 부회장 셋이 치의신보 TV에서 선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게 2에서 3분짜리고요. 이거 제출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박태근 후보께서 우리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후보들한테도 알려서 치의신보 그때 여긴가요? 4층?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이들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캠프에 연락을 했습니다. 와서 찍으려면 찍어도 좋다. 근데 두 캠프는 반응이 없었고 한 캠프 김민겸 후보 캠프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낸 거와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렸어요. 내용을 이렇게 찍고 비용이 얼마가 들고 근데 그 비용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우리만 100만 원이 아니라 다른 캠프도. 근데 김민경 후보 측에서 아마 최유성 그때 당시 부회장 후보가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찍겠다. 그래서 안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특별 할인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치의신보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내역을 얼핏 보니까 여기 보도자료에는 하루가 벗어난다 열람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열람자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원래는 240인데 할인해서 100만 원으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할인해도 괜찮냐. 근데 업계에서 그렇게 다 한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그냥 100만 원이다 하면은 또 이것저것 따지고 비용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서 한 200만 원이 넘는데 할인을 해서 100만 원으로 해주는 거. 그럼 우리한테만 그렇게 해주는 거냐? 그게 아니래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민겸 후보 캠프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자료를 보내고 취소하고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오해를 살 뻔했는데 김민겸 캠프에서도 실은 하려고 했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난번 보도자료에 특혜를 줬다. 그거 일을 하는 직원들 시간의 수당까지 제공된 특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의 수당을 다 봤거든요. 이 작업하면서 시간의 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치의신보에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검색, 프롬프트 사용 이거는 그 100만 원이라는 그 숫자 안에 다 포함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시간의 수당이나 기타 지출 관련된 어떤 확인도 봉쇄당하였으면 주지의 사실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락. 그 위에도 회무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이루어준 다수의 정황들이 발견되었지만 연계된 자료의 열람은 사무처 직원 사연들이 비협조련에 원천 봉쇄당했다. 회무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여겨진 다수의 정황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면은 그거를 까고 그냥 잘못됐으면 뭐 신고를 하든지 고발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건 아무 말도 못하고 한 달 지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사인들이 비협조가 아니라 협조를 엄청 했습니다. 원래는 열람하는 거 감독만 하면 돼요. 근데 전표 넘기면서 해당 없는 거, 다른 파트에 있는 것도 막 물어보고 그래서 원래는 안 되지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을 다 해줬습니다. 회원의 고유권리 행사에 수많은 허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할 뿐이었다. 허들을 많이 넘어서셨죠, 그때. 회무열람하면서. 회무열람하면 될 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물어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행히 2023년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감사보고서 11조 1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는 박태근 회장이 아닌 회장 후보자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로 사용함에 있어 사용처의 용도나 금액이 명확하여야 하며 자칫 후보자로서 선심성 지출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지출하여야 한다. 이 감사보고서는 그 당시 최문철, 조성욱, 배종현 감사님이 쓴 거예요. 불구하고 업무 추진비 및 여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를 이 보도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그냥 위반했다고 말하고 조치를 취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돼 있고 특별한 거 없이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미불구 감사보고서에서는 선거운동으로 등록된 임원들이 선거기간 중 사용한 업무추진비 회의를 어떤 시각에서 발업진 대의원들에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를 제가 찾으려고 감사보고서 쫙 봤는데 없는 거예요, 감사보고서가. 근데 이 감사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총무국 통해서 알아보니 요번에 금년에 미불금 감사보고서가 남았는데 지난 총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만규 감사님이 혼자 개인 보고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대의원 의결을 통해서 개인 보고서는 허락하지 않고 이사들끼리 합의된 보고서만을 내는 걸로, 함부를 내는 걸로 해서 지난 다 아시겠지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번 미불금 감사 때 또 이만규 감사님이 개인으로 냈기 때문에 이거를 감사님들도 받아들일 수 없고 집행부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거를 대의원들한테 안 보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만규 감사님이 개인적으로 대의원들한테 이거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보고서를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게 감사보고서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여기 보도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50개의 관악모에 걸쳐 사용된 법익카드 내용이 배포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멀어서 안 보시겠지만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법카 쓴 거 수페이지에 걸쳐서 법카 쓴 내용을 쫙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감사보고서가 아닙니다. 승인된 감사보고서가. 왜 저희가 감사님도 그렇고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감사보고서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내놓고 이거를 다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회무열람 3인이 이번 회무열람에서 경험한 여러 허들을 극복하여 퍼즐을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퍼즐을 열심히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보고서 승인도 안 된 것 같고 퍼즐을 열심히 푸시고 저희는 회원들을 위해서 그냥 회무에 정진을 하겠습니다. 퍼즐을 풀 시간이 없거든요. 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미불금 감사 기간 동안 3월, 4월 동안 재무감사만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회기가 넘어가면서 3, 4월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감사보고서에는 작년 것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써 있고 감사보고서라고 저희가 이제 하기가 좀 뭐해서 집행부도 불만스럽고
다음에 기존의 감사 두 분들도 이거를 합의를 못 하셔서 감사 보고서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쨌든 다 보냈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보도 자료에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본 회무열람 3위는 6월 13일 회무열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회무열람의 한계점이란 건 없습니다. 회무열람을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고 부수적인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협회에서 배포된 감사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 보강한 후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협회에서 낸 감사보고서는 한 부입니다. 요번에 요거는 별도입니다. 이만 검사님한테 개별적인 건 안 된다고 총회에서 의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협회는 회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회원들이 묻는 질문 성실하게 답하여, 당연히 회원들이 묻는 질문에는 성실히 답하여야 할 의무가 있죠. 모든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하면 회무를 못 하겠죠. 그래서 감사분이 계시는 거예요. 감사들 3명이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 3명이 회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네? 감사를 한 거고, 요 보도자료에 나온 요번 회무열람면 이미 전전 감사님들, 최문철, 조성욱, 배종영 감사님이 이미 여러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 내역이고, 왜냐면 얼마나 신중히 검토를 했겠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 법칼 쓰면은 안 되는 건데 혹시나 썼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요번에 안민호 감사님, 김기훈 감사님, 임원 감사님이 감사되자마자 맨 처음 본 게 바로 이겁니다. 선거랑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다 보셨어요. 근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회무열람을 또 한 거, 이게 3번을 한 거네. 3번 한 건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보도자료가 뭐 우호적으로는 쓰지 않더라도 회무열람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내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자료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바쁜 와중에도 기자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박태근 회장 협회 정권 불명예스러운 외부의 강제, 이 강제조사가 뭔지도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내부적인 소통 부족과 특유의 굴림 혐오가 그 원인이라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거나, 뭐 좋은 말로 듣고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